And even on that job, like, I still can't do, I can't buy anything. I can't afford the rent these days. I'm just feeling so much. 이 영상은 틱톡에서 5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이와 비슷한 영상도 수십 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소셜미디어 현상이 아니라 현재 캐나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원래 친절하고 환대하는 문화, 아름다운 자연환경, 높은 삶의 질, 그리고 안정적인 경제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는 현실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집값이 급등했고 생활비도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임금은 2016년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부족해졌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캐나다의 노숙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나다 같은 선진국을 떠올릴 때 높은 삶의 질, 안정적인 경제, 그리고 잘 정비된 공공서비스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집을 소유하는 것은커녕 적절한 거주지를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특히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별표 캐나다 부동산 협회 CREA 별표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집값은 전년 대비 20% 상승하여 약 60만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그 상승폭이 30에서 40%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변화입니다.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 구매자는 매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미루거나 공동 거주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건설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 가능한 토지도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해외 투자자들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밴쿠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의 1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지 주민들의 주택 부족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해외 투자자들의 주택 매입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급증하였고 결국 현지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집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영향은 단순한 숫자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캐나다 국민들에게 있어 집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활비가 더 저렴한 지역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고 교통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의 한 주민은 우리 가족은 3년째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싶지만 현재 집값을 보면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저축했지만 집을 사는 것은 여전히 요원한 꿈입니다. 매일 출근을 위해 1시간씩 이동해야 하고 교통비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주거 불안정을 겪고 있으며 집값과 월세가 계속 오르는 반면 임금은 거의 오르지 않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감당할 수 있는 거주지를 찾지 못해 노숙자로 내몰리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안에 캐나다의 노숙자 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도시의 거리와 쉼터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밴쿠버와 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원이나 다리 아래에 임시 천막을 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홈러스 허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밴쿠버의 노숙자 수는 20% 증가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겨울은 혹독한 추위로 악명 높으며 몇 달 동안 영하의 날씨가 지속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거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생존 자체가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캐나다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현재의 심각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여러 비영리 단체와 지역사회기관들이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저렴한 주택 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점차 실질적인 해결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캐나다는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 나가며 주택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민간 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캐나다처럼 부유한 나라에서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3년 7월 파산관리회사 M&P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캐나다인의 52%가 단 $200만 남겨둔 채 재정적 파산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는 불과 3개월 만에 46%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35%의 가구는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별 생활비를 충당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세를 낼 수가 없습니다. 월세를 내면 필수적인 생필품을 살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많은 캐나다인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식료품 가격은 약 10% 상승했으며 이는 매우 우려스러운 수준입니다. 전기, 수도 및 기타 필수 공공요금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중산층 및 저소득 가구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소비를 철저히 계획하며 꼭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출을 줄이기 위해 식사 횟수를 줄이거나 저렴한 대체 식품을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외식과 같은 소비 활동은 이제 많은 가정에서 사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현재의 월급으로는 장을 볼 때마다 신중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사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피하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전기, 수도, 공공요금 등은 매년 꾸준히 인상되고 있으며 감소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지출을 더욱 줄이며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임금 상승 속도는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캐나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커네이디언 팔러시 리서치 네스의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캐나다의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1.7%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같은 해 물가 상승률은 6.8%에 달해 국민의 구매력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캐나다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교사로 일하는 한 시민은 교육업계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 도시에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월급이 부족합니다. 추가 수입을 벌기 위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이 힘겹습니다. 라고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정체된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몇 년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정과 빈곤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정부 지원이 종료된 이후 경제적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의 젊은 세대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전반적인 행복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15번째로 행복한 나라로 평가되었지만 캐나다 청년들의 행복도 순위는 58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경제적으로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소득으로 인해 많은 가정이 빚을 지게 되었으며 캐나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과 임금 정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노력과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회는 현재의 경제적 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지원책이 시행되어 재정 안정과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지속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민은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 국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과거 캐나다는 연간 약 25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정부는 이민자를 연간 약 40만 명으로 늘렸으며 2025년까지 연간 55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캐나다는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민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유학생이 캐나다의 대학과 컬리지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도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연간 인구 증가율이 약 3%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같은 이민 확대 정책을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맞춰 인프라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택, 식량 공급, 교통 등 사회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충되지 못한 채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캐나다의 GDP는 전년 대비 0.5% 증가에 그쳐 3%에 달하는 인구 증가율과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스코시아은행 자본시장 부문 경제학 책임자인 데릭 홀트는 이민 증가에 따른 인프라 부족이 주택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미 작년에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여전히 큰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생활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민 감소와 공공지출 축소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최근 유학생들을 소중한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학비가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적자 감소와 관련해 트루도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반대하는 신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실질적인 재정 지출 감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책보다는 언론 발표를 통해 정책적 약속을 내놓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의 압박 속에서 정부는 향후 몇 년 동안 이민 제한 정책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이 과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민 정책을 조정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현실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반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제한된 기회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부유층은 여전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지속하는 반면 빈곤층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캐나다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캐나다 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빈곤율이 14%로 상승했으며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층은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더욱 큰 이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원의 불균등한 분배는 이러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단순히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특히 젊은 층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캐나다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거주하는 한 젊은 엔지니어는 열심히 일했지만 현재 임금 수준으로는 안정적인 삶을 꾸리기 어렵습니다. 생활비가 너무 비싸 집을 장만하는 것은커녕 미래를 계획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결국 생활비가 더 저렴한 미국에서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제적 문제 외에도 사회 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문제 역시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연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캐나다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비율이 25% 증가했으며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 그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은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지역사회 단체와 개인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빈곤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청년들을 위한 도시 개발 프로젝트, 정신건강 관련 단체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캐나다를 보다 공정하고 건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는 불평등을 줄이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하면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입니다. 캐나다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잠재적인 방안도 존재합니다.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더 나은 캐나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정책 확대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개혁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 직업훈련 기회를 보다 평등하게 제공하여 저소득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투기 성향을 억제하고 서민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세금 정책의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이 더 많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는 저렴한 주택 부족 현상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이미 저렴한 주택 개발을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주택 가격이 급등하여 많은 가정이 주택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는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동산 임대 규정을 강화하여 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생활비 수준에 맞춰 임금 조정도 필요합니다. 캐나다 정책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최저임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특히 토론토와 밴쿠버 같은 생활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는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지원과 의료보험과 같은 보조금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캐나다 아동 보조금 프로그램은 수백만 가난한 가정을 지원해왔지만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따라서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주택 위기는 단순히 공급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경제적 불평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적인 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장려하여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세금 혜택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으로서 지속 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급 기술, 재생에너지, 혁신 산업과 같은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높은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직업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이 이러한 산업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캐나다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투자 촉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민간 부문과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은 일자리 창출, 연구개발 투자, 환경보호 이니셔티브 참여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의 해결책들은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는 현재 여러 가지 큰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주택정책 개혁, 임금 및 사회복지 제도의 조정, 지속 가능한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시민을 위한 보다 공정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이 과정에 기여한다면 캐나다는 더욱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최대한 정확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고 스스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며 가장 적절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